써님, 깊은 소식들을 좀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최근에 깊은 소식들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자, 생각해보세요. 2019년에 제가 2018년부터 아마 광고를 했나? 그때 전주역 지하에 있을 때 나는 200평, 최소 200평, 그 다음에 뭐 클수록 좋지만 500평, 뭐 500평이 안 된다면 400평 정도. 그럼 향후 내가 팔리는 그림에 10년 동안에 200평 이상이면 10%, 400평 이상이면 20%를 내가 수익을 주겠다. 자, 작업실을 마련해 주세요 라고 공고를 했어요. 2018년 말 2019년 초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좀 또 사기를 당했죠. 지금 당장은 한 50평 밖에 없는데 작가님 되는 거 봐서 200평짜리 해줄게, 일단 들어와, 일단 우리랑 계약하자, 이렇게 계약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200평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제 분석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기죠. 계속 사기를 당하는 어떤 그걸 저는 지금 사람 공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기 당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럼 내가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400평 이상을 주겠다고 했어. 500평을.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수익에 내가 지금부터 20%씩, 두 명이었는데 20%씩 10%, 10%씩 이렇게 드릴게요. 뭐 나중에는 뭐 순수익이겠지만 내가 매출액에 들어오는 모든 그림값에 드릴게요. 또 드렸어, 그거를 몇 달간.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 명 빠지고, 그래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사하는 시간만 해도 지금 얼마나 내가 낭비가 됐느냐.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그 200평짜리 작업실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 10년 동안은 팔리는 그 그림 매출 또는 순수익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갤러리랑 나눠 먹으면 50%가 나가니까 그 50%에서도 10%, 20%를 나눠주는 그런 방식으로 공고를 했죠. 그래서 약 3명이 저한테 접근을 했어요. 그때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한 명은 뭐 자기 아는 사람의 또 창고를 보여줘. 그리고 500평짜리 그때 소양 IC 쪽, 그 600평인가 됐었는데, 너무 험한데 그 월세만 해도 70만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쪽에서 안 움직여. 자기가 현재 쓰고 있는 건물에 비어있는 공간 50평을 주면서 향후 400평을 주겠다 하고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제가 잘 되나 안 되나를 지켜보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 아민고님들이 또 이렇게 뭐 1500명 정도가 이렇게 저의 어떤 팬층이 형성되다 보니,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써왔던 책들, 미래학 책들, 뭐 그런 것들도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 회장님을 누가 또 소개를 시켜주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급이라는 게, 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뭐 연매출 1조 이상의 직원 10만 명 이상의 아는 형님이 있는데,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 작가를 소개시켜줄 만한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 소개를 못 시켜줘요. 왜냐면은 자기가 체면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소개가 됐고, 거기서 고 작가랑 일하고 싶다, 조건이 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 작가한테 지분도 주고, 또 자기 마음은 사장을 맡기고 싶고, 그러니까 좀 바빠서 안 됩니다. 내가 최하로 잡아도 하루에 1000만 원씩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1박 2일 여기 온 게 2천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여 조건으로 작업실 500평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것만 있는 상태에서 작업실 500평을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10년 동안의 수익을 10% 20%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거예요. 20, 21, 22, 23 4년 만에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은 그때 제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책이 없었냐고요. 2015년에 쓴 건데 그게 있었죠. 근데 그걸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그래서 상당히 이공계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의 이 흐름을 바라보는 고민을 자기가 했어야 했고 그런 사람만이 그거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이해하는 그 70대 초반에 회장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일하고 싶다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에 우리가 군자 삼락에 나오던가? 아무튼 그 백낙과 있잖아요. 검은고 소리를 알아듣는 친구가 없어지니까 검은고 줄을 끊었다. 지음? 사자성어 있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알아봐주는 사람이 논산 인터스텔라에서 등장을 한 겁니다. 고귀한 예술의 심혼과 양자역학 이론을 그림으로 마주하다니 전율이 크고 아름다운 마음 내어주시는 분들과 소통되는 인연이 되어 기쁘고 즐겁습니다. 비아미고예요. 비아미고가 제 인터스텔라에 와서 제 판화를 보고 지금 인터스텔라 논산점 그분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이렇게 요거 읽은 거예요. 지금 크게 해야지 또 확인되니까. 이름은 가려져 있어요. 고귀한 예술의 심혼과 양자역학 전율이 크고.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다른 그림도 보고 싶다. 판화만 봤으니까 비아미고라니까요. 그림을 알아보잖아요. 그 회장님이 제 책을 알아보잖아요. 제가 쓴 책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60대 유아용품 그거를 이제 사장 예비 후보 분이 자기는 회장님이 제 책을 이해하는 것에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야. 뭐 블록체인이니 뭐니 막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에 대한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논산 인터스텔라 점장 이렇게 팬카페, 블로그, 제 유튜브 채널까지 그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논산점 인터스텔라에서 학부모 학생 상담 재능 기부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지원을 받아서 논산시에서 제 책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 뇌교육이라는 책을 20권을 논산시가 제공한 돈으로 사서 학부모를 초청해서 이제 본인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녀 상담해주고 아울러 인터스텔라에서 하니까 제 판화를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런 일도 곧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출판사 사장이 제 책을 쓴 출판사 사장이 주몽이 엄마잖아요. 요즘에 매출이 없어가지고 계속 마이너스인데 왜 마이너스냐면 명문북스라고 서점에 책을 뿌려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의 책 한 종류의 보관료가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책 한 종류가 한 달에 한 8권이 팔려야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진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한 달에 8권 팔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출판사들이 20권이 있다 그러면 뭐 한 19권은 마이너스고 한 권에서 대박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 책이 20권이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고, 그래서 화가의 인문학 중용편이라든가, 제가 제 야심작은 이거예요. SF 영화급의 화가의 인문학, 평행우주에 대한 상상을 쓰는 거죠. 이건 뭐 SF인가 뭐 철학서인가 소설인가 싶은 그런 책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중용이랑 다 같이 그냥 섞어서 써버릴까, 한 권으로 내버릴까, 두껍게. 아니 이걸 분본을 할까, 시간은 없는데 어떤 책도 지금 좀 쓰고 싶다는 의욕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는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니까. 또 깊은 소식 없나?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블랙핑크 제니를 모델로 쓰는 그 모 화장품 회사의 회장님이 제 책을 알아봐줬다. 꼭 그 작가랑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 알아봐주는 사람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터스텔라 논산점에 오더니 판화를 보더니 뭐라고 표현했더라? 그 양자 그거를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양자역학 이론을 그림으로 마주했다. 전율이 크다. 그림을 알아봐주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알아봐주는 그 사람은 뭐 제가 모르는 갤러리를 통해서 제가 모르는 어떤 콜렉터가 제 그림을 40%를 갖고 싶다고 연락이 왔단 말이죠. 이렇게 전혀 예상치 않은 어떤 곳에서 제 그림을 갖고 싶다라는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자, 끝으로 잠시 후에 이제 또 박 실장이 출근할 때가 돼서 제가 그림 그리고 있는 곳으로 출근을 하니까 제가 밑작업을, 지금 이게 뒤에 보이는 게 밑작업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태양과 별과 약간의 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 밑작업이 지금 이제 몇 프로냐면은 물감의 양으로는 약 85%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올라갈 물감의 양으로는 이게 상당히 두껍단 말이야. 이 홍채 두께가 두꺼워요. 물감의 양은 85%가 들어갔고 붓질로 따지면은 한 70%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별 그릴 때 붓질이 많이 들어가요. 70% 정도. 화면의 구성으로 따진다면 그것도 한 60, 70% 정도. 자, 저렇게 해놓은 게 제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한 50% 진행해 놓은 게 100개, 70%에서 80% 진행해 놓은 게 100개가 있어요. 200개 이상의 밑작업을 해놨어요. 밑작업을 85%까지 쫙 해놨어요. 근데 완성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왜? 활용 점정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기다리잖아요. 컨디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하루에 하나씩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과거에 일주일 만에 그릴 수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7일이면 완성되는 그림이야. 6일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일치를 해놓은 게, 5일 동안 해야 될 작업을 해놓은 게 100개가 있고 6일 동안 할 수 있는 작업량을 밑작업을 해놓은 게 또 100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는 늦어도 2, 3일마다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림이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근데 점점점 완성돼 갈수록 이게 섬세해진단 말이죠. 작업이 섬세한 거는 뭐예요? 작은 제 어떤 기분이라든가 컨디션이라든가 그 전날 술을 조금 마시는 게 좋아요? 조금 마셨냐 많이 마셨냐, 그 전날 누구를 만났느냐, 지금 요새 누가 속 썩이느냐, 누가 골치 아프게 하느냐, 모든 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갈수록.
완성 단계로 갈수록. 그래서 신중해지는 것이고 완성이 늦어지는 것이죠. 기다리는 만큼 제가 또 이자를 거기다 플러스 하잖아요. 월 1%의 이자를. 그래서 그 이자를 판화라든가 아트 상품으로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플러스 하고 있어요. 다 드릴 거예요. 그 이자를 돈으로 주는 건 안 돼요. 그게 불법이더라고. 그거는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은행이 아니고.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개인 대 개인의 사채로 보면 개인 대 개인의 돈을 빌려줬다가 받았다 라고 보면 또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법적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게 불법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공식적으로 이자를 주겠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은행이다라고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 제가 경험을 하면서 다 법률적으로 다 검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자로 계산을 하되 그거를 판화나 아트 상품으로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그냥 호의가 있는 것이고 불법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저를 이렇게 비아미고 계층에서 저의 미래 비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알아봐주는 대단한 기업가, 그 다음에 판화를 보고 전율을 느끼는 비아미고, 제 그림을 사고 싶다고 연락으로 오는 그 갤러리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갤러리의 컬렉터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의 모 컬렉터, 이런 일들이 계속 기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꼭 이거 좀 1,500명 우리 주주 창발에 투자하신 한 알리고 문자로 한 600분, 그러니까 가족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전화번호 안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링크하고 이런 링크들을 좀 최근에 고리들 작가에게 이러이러한 참 긍정적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해서 유튜브 링크를 좀 보내드릴 생각인데, 좀 귀찮더라도 나 유튜브 다 봤는데 또 링크가 왔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낼 생각입니다. 나중에. 그래서